나는 평범한 격투기 오타쿠 격초딩이야. 오늘은 정칼럼 부탁을 받아서 종합 격투기 파이터 유우성에 대해 말해볼까 해. 레알 격투기 1세대는 맞는 기가? 1. 유우성의 근본. 요즘 애들에게는 밀크성, 마사지자 등 친숙한 별명으로 불리는 우성이 형은 동세대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왁구로 숱한 라운드걸의 워너비로 통했어. 정우성과도 당당히 투샷을 찍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격투기 고인물에겐 진작부터 야생마로 유명한 파이터였어. 우성이 형은 어린 시절 누나와 형 동생까지 포함해 7남매가 넘는 대가족 생활을 했고, 양은 도시락에는 맨날 콩밥과 콩자반밖에 없었다고 해. 그나마도 도시락이 없던 날이 훨씬 많아서 점심시간이면 초등학교 수도가에 앉아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충남 논산 시장에서 리어카, 구르마를 끌고 야채 배달이나 심부름을 했는데, 누나들은 공부하러 가고 초딩이었던 밀크성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장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갔대나 봐. 무슨 1982년생이 새마을운동 시절 얘기를 하고 있노? 어쨌든 이렇게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우성이 형은 본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되는데, 바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어. 전병관이 역도로 세계를 평정하고 금메달을 따는 모습이었지. 논산 근처 공사장에 있던 철근 같은 걸로 육체를 단련했다고 해. 어린 시절부터 강해지고 싶은 소년이었대나 봐. 이거 미르코 크로캅 어린 시절 이야기 아이가? 그렇게 몸을 단련하던 우성이 형은 레슬링부에 들어가 육체를 강화하기 시작. 충남 체육고등학교에 레슬링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돼. 비록 광탈하기는 했지만 전국체전에도 출전한 적이 있지. 이 시점 IMF가 터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우성이 형은 충남 체육고등학교에서 논산공업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 이때 특공무술을 연마하고 충청 긴똑강이 되어 야인시대를 찍게 되는데, 논산공고는 물론 연무기계공고 등 주변 학교까지 주먹 하나로 통합하게 돼.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논산 시내에 있던 유명한 술집 스칼렛에서 연무기계공고 일진무리 6명을 홀로 뚝 패고, 전경들이 쫓아오자 택트를 타고 토끼면서 야생마 그 자체가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트의 정우성과 같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지금으로 치면 부산대가리 위대하이, 인천대장 성명주의 뭐 그런 기가? 2. 종합격투기 파이터. 우성이 형은 레슬링을 베이스로 특공무술을 배우고 호르의 마스비달 저리가라 할 정도의 길거리 쌈박질로 실전을 연마 2003년에 열린 신토부리 종합격투기 대회 KPW에 출전하게 돼. KPW는 무슨 개드뽀잡 단체고? KPW는 한국 격투기의 암모나이트로 평가받는 프로레슬러 한태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단체야. 레미킴, 양감독, 임송곳, 타리철, 권선정, 박수훈트 등 존내 많은 파이터가 KPW를 통해 데뷔했고, 우성이 형도 그중 하나였어. KPW 라이트급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성이 형은 SDW의 붕대 투혼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의 단체 네오파이트, 이상민을 빚쟁이로 만드는데 일조한 김미파이브 등 격투기 고인물만 안다는 단체에 출전하면서 프로 파이터 경험을 쌓게 돼. 2000년대 초중반에는 나름대로 엘리트 레슬러 이미지도 있었고, 서브미션과 타격도 무난하게 갖춘 데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텐노 양혜중과 함께 스파링고트 이미지도 있어서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였지만, 스피릿 MC에서 남희철에게 사카킥을 쳐맞으면서 KO 당하고, 레전드 FC에서는 아드리안 팡에게 뚝가 맞으면서 한계를 보여주다가 2011년에는 당시 떠오르던 유망주였던 안도 코지에게 패배하면서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돼. 유우성의 마지막 공식 경기는 2011년에 있었던 로드FC 003이었어. 끔살 3. 관종의 3. 이즈음부터 우성이 형은 프로파이터 활동보다는 프로파이터 호소인으로서 텔레비전 활동에 매진하게 되는데, 2010년부터 TVN 러브스위치, SBS 짝, XTM 국가가 부른다, EBS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이외에도 출발 드림팀, 런닝맨, 주먹이 온다, 비스트마스터 등 별별 프로그램에 다 출연해 지금으로 따지면 김동연, 추성훈, 정찬성 같은 테크트리를 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해. 근데 현실은 육진수, 서두원만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맞나? 현실은 시궁창이었지. 우성이 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끌릴 만한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했어. 하지만 우성이 형은 포기하지 않았어.
중마고우였던 이재성과 결별하고 팀파시가 분열되는 소동을 겪고 경보사 경력 허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유명해지겠다는 열망은 꺾이지 않았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도 있다 아이가. 유명한 개그맨들과 인맥을 쌓으며 텔레비전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으로 활동 영역을 바꾼 우성이 형은 그 진가가 조금씩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2020년대 전후로 문신충, 한구레 등 조폭 콘텐츠 시대가 열리고 만 것이었어. 한때 충남 논산의 긴똑강으로 주먹패 대가리 역할을 했던 우성이 형은 즉각 반응을 시작했어. 문신충 참교육, 양아치 참교육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조회수를 마구마구 빨아제꼈어. 우성이 형의 어그로에 대한 열망은 끝이 없어서 뜬금없이 부산 대가리 위대한을 향해 마음만 먹으면 팔다리고 관절을 다 분리시킬 수 있다. 나는 솔로로 떡상하고 있던 이영철을 향해 이런 사람은 맞아야 된다. 주댕이는 세계 1등이다. 라고 도발 콘텐츠를 만들며 조회수를 빨아대는데 그 기세가 스팀팩 무한히 빨아제끼면서 저그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황제 임요환과 같았어. 제일의 전성기라고 안 카나. 4. 유우성 vs 엄태웅. 위대한 성명준이라는 부산과 인천 대가리를 상대로 광역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한 태웅이는 다음 타겟으로 밀크성을 낙점하고 노빠꾸 야수를 선언하기에 이르는데 어그로에 목말라 있던 우리의 밀크성도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는지 태웅이를 도발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으로 격투기 유튜브의 가파더라 불리는 블랙컴뱃의 검정이는 두 사람의 난장에서 떡상각을 보고 블랙컴뱃 03대회에서 빌드업을 해주길 원하게 돼. 우성이 형은 엄태웅에게 마이크 한 번 줄 찬스를 허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메인 이벤트인데 이런 범죄자 새끼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힘들게 준비한 선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존나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언변으로 태웅이를 쭈구리 병신 찐따 새끼로 만들고 청중의 마음을 완전히 휘잡아버렸어. 처발린 태웅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이 안 풀렸는지 블랙컴뱃에서 받은 굴욕 사건의 진실을 폭로해버렸는데 블랙컴뱃 03이 열리기 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거였어. 이따 뵐게요. 뭐 좀 어느 정도 좀 뭐 말을 맞춰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5경기 끝나고 6경기 때 올라가니까 네, 그때 또 슬슬 시작한 다음에 메인 경기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해서 좀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도발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려들어야 되거든 뭐든지. 전화통화 내용에서 밀크성은 어느 정도 말을 맞춰놓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태웅이를 부추기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 그런 주작이 있었단 말이가. 소름인데. 우성이 형은 이 폭로에 대해서 나는 스파링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유를 댔으나 이미 녹취록 공개로 뒤통수가 얼얼해졌던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웠어. 그 사이 태웅이는 부산 돌려차기남의 다크나이트를 자처하고 수원 남문파 참교육 콘텐츠, 롤스로이스남 적격 콘텐츠 등으로 민심을 떡상시켰어. 우성이 형은 태웅이의 팬들에게 엄청난 집중 폭격을 맞고 말았지. 이번에는 새로운 매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남자 주식회사의 큰형님 김홍기 사장이 1,000만 원이 넘는 파이트머니를 경기에 거는 패기를 시전하며 두 사람의 대결을 현실화시켰고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리게 돼. 사태는 난투극으로 끝났지만 그만큼 어그로는 존나게 끌렸어. 로드FC의 명현만 황인수 이후 가장 관심 간다 아이가. 우성이 형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엄태웅이 롤스로이스남 관련 세력에게 3억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콘텐츠를 올렸고 엄태웅은 밀크성이 불법 성매매 마사지를 받았다며 공개 저격하는 등 두 사람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야. 10월 13일 상남자 격투기 대회에서 지는 새끼는 완전 나락가겠는데. 아마도 둘 중 하나는 관종의 삶에서 나락의 삶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싶어. 개꿀잼가.